국회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에 조 후보자가 연루됐는지를 놓고 여야는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전격 입당에 이어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되는 등 국민의힘이 총선 준비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를 6호 영입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 당적 등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23년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새만금 잼버리 공방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그리고 위기 임산부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권인숙 여가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전직 장차관 4명과 학폭 전문 변호사 등을 대폭 영입하며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도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며 지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의 휠체어를 밀며 회의장을 들어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한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국민의힘을 입당했습니다.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저한테는 큰 울림으로 왔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에서 정답을 찾겠다. 또 격차의 해소해 하겠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험지이자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예정이며 중부권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입당으로 지지 기반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흥미로운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새로운 인재 6명에 대한 영입을 발표하고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국민 인재는 교육 관련 전문가 2명으로 초등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정성국 씨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박상수 씨입니다. 또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현 정부의 전직 장차관 4명도 영입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함께 총선을 진두지휘할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이전까지 공관위를 꾸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 순회를 진행 중인 한 비대위원장은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춘천 강릉의 바이오 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힌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수사 정보와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쌍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밝힌 건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당국에 수사 정보를 선별적으로 유출하지 말고 피의자 당적을 포함해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사건 초기 열상과 경상이라며 퍼진 대테러 종합상황실발 문자가 이번 살인미수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게 한 진원지라고 주장했는데 발송지와 지시자 등 문자 유포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행 동기, 그리고 공범 여부, 배후 유무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에게 우편으로 변명문을 보내는 등 피의자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법무부가 쌍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은 헌법학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6번째 총선 인재로 드라마 카이스트의 모델이자 누리호 개발 성공의 주역으로 알려진 우주과학 물리학자 황정아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황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전례 없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과학이란 백년지대에게 걸맞은 비전을 가지고 투자와 지원 정책이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모레 7호 인재로 청년 인재를 영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강제징용 손배소 제3고심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데 가담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반박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일제강점기징용 제3고심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가 법원 인사들을 만나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고 재판을 늦췄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연루돼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판결을 뒤집을 만한 나름대로 근거와 명분에 입각한 모범 답안을 법원로부터 받아서 전달되고 그랬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 거래이자 짜고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 후보자는 당시 외교부 차관으로서 피해자 인권과 한일 간 외교적 문제를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의해 행동한 것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행동을 했을 뿐이지. 국민의힘은 국익을 고려한 판결이 필요하다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뭐 불법하거나 뭐 뒷방에서 몰래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고 이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죠. 일본 전범기업 법률 대리인이던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과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선 만난 적은 있지만 해당 재판과 관련한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중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과 신뢰를 쌓아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3자 변제 방안과 관련한 지원 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조 후보자에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는데요. 여야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과 이태원 특별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표결 시기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급할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결이 확실시 되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미칠 영향을 하루빨리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재표결을 미루려고 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라며 비판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을 2월 이후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재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해 보겠다는 계산입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그리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사고입니다.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안의 처리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빼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조위 불가해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지만 특조위의 지위와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에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꼭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도 100% 만족 못하지만 70-80%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 처리안을 만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내일 다시 만나 최종 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윤수빈 기자와 함께 내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다뤄질 주요 법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국회 방송, 저희 국회 라이브6 첫 방송이신데 어떠세요? 첫 방송이라서 긴장도 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월요일마다 만나게 될 텐데 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일이면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열리는데 지난 본회의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하면서 다시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오게 됐는데 여야 대치가 이제 극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표결 시기를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법이 이번 본회의 때 재표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시기를 늦추지 말고 내일 본회의 때 재표결을 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재표결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쌍특검법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말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분으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표결을 미룬다는 방침인데요. 이는 총선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과 여권의 공천 이후에 이탈표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절차를 밟아놓고 지금은 권한쟁의 심판으로 재표결을 미루려고 한다며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쌍특검 외에도 상정이 예상되는 법안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인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본회의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은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 중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미 진행된 만큼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에 필요한 특조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내일 본회의 때 이제 처리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국판 네, 이제 그렇습니다. 나사라고 불려지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11일, 오늘이 8일이니까 이제 목요일쯤 되겠네요. 목요일에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탈당과 신당 창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탈당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탈당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 미뤄진 게 아니냐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최근에 문 전 대통령이 발언한 것을 두고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희망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며 역으로 해석한 의미를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신당 창당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의 발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소위 낙석 연대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조언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고 답했는데요. 이 낙석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얘기를 꺼낼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데요. 한편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번 주 거취를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낙석연대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이제 좀 불쾌감 같은 걸 이제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했던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의 입당 환영식이 진행됐는데요.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어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오찬을 통해 깊은 얘기를 나눴다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에서 정답을 찾겠다는 한 위원장의 철학과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오찬으로 이상민 의원의 결심이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선 출마는 현 지역구에서 그대로 하냐는 질문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당당히 간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유성을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석봉 전 대전시 부시장이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했다가 출마 지역구를 대덕구로 옮긴 바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이상민 의원의 입당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철새 정치인 또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하며 이상민 의원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의 이제 현 지역구인데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이제 국민의힘 그 자격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또 이제 험지가 되는 좀 약간 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군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빈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인지 묻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명한 투자 제약 요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대금 마련이 쉽지 않은 사람들은 전세를 놓아 금융 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에 걸려 팔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거주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현금 부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쌍특검법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현욱 의원을 조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만큼 이 의원의 표결 불참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욱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며칠 전 윤리감찰단 문의가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에 답했다며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방송이 신년 특별기획 대한민국 미래 100년기를 묻다 10부작을 선보입니다.
오늘 밤 10시 방송되는 첫 방송에선 저출생과 지방인구 소멸 등 인구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기후위기, 연금개혁 등 8개 국가 아젠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김명진 국회방송국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한 시기라며 방송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의제들을 국민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통합의 의미입니다. 지난 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민주당이 탈당과 신당, 창당 등 분당 위기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날 행사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했던 화해와 통합 정신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야권 대통합에 앞장섰던 김 전 대통령 정치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되고 끝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단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합과 통합 정신을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선 제각각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야권이 분열한다면 BJ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당내 탈당과 신당, 창당 움직임을 비판하는가 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은 오늘날 민주당과 이낙연 전 대표에게 보내는 말씀이 아니겠냐면서 신당 창당 움직임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정반대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제가 비서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지금 민주가 없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단합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야겠습니까? 지금 이제는 가치 중심으로 제3의 세력들이 한 곳에서 통합을 해서 하나로 당을 만들면 그 정신에 맞는 거죠.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 때문에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하면서 오늘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민주당에 대한 걱정들을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저는 해소하는 길이 아직 1%라도 남아 있다면 이렇게 돌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놓고 제각각 해석하기 바쁜 모습인데요. 분당 위기에 놓인 민주당, 다시 한번 야권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초선들의 불출마 반성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죠.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계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던 김웅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습니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할 곳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김웅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 모르겠다며 불출마 결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가야 할 곳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면서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처음이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도 당이 요구한다면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죠.
민주당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영환 의원은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했었죠. 또 홍성국 의원에 이어서 강민정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난 4년간 후진적인 정치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며 반성했습니다. 이탄희 의원도 선거법만을 지켜달라면서 백의종군 뜻을 밝혔었죠.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들께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진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특히 강민정 의원은 21대 국회가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따른 초선들의 불출마 선언, 국민에게 바치는 반성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전주의원 다뤄줘야 하나도 현 정부를 잠깐만요. 청문회가 열리면 모든 거를 이렇게 설명하겠다는 후보자가 끝내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쉼터에 상담이란 필요한 시간을 내주십니다. 네, 오늘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23년 국회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여성가족위원회 순서입니다. 여가부 폐지 논란부터 새만금 잼버리 파행,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 등으로 시끄러웠던 여가위인데요. 정쟁에 밀려서 계류 중인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가위 활동과 과제에 대해서 권인숙 여가위원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올해 힘차게 비생하는 청룡의 기운이 가득한 이제 갑진년 청룡의 해인데요. 먼저 이제 위원장님께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새해 인사 좀 이제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의원님의 새해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입니다. 제가 용띠예요. 아, 예. 그래서 이 청룡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용기, 희망, 뭐 풍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올해 많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 보면 경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너무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민생의 훈풍이 이제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성가족위원회가 2024년에 개인적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정말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이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통과시키는 그런 그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민생 법안들도 저희 이제 질문지에 포함이 돼 있고요. 오늘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2017년 3월 8일 바로 여성의 날인데 이날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네. 캠프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이제 좀 뛰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또 바로 그때 선거 대선 치르고 나서는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으로 또 3년 동안 이제 재직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네, 네, 해서 네. 이게 본격적인 정치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이게 정책적으로
그 정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고 더 본격적인 거는 네. 이제 21대 국회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오면서라고 보겠죠. 네. 여성 학자이고 또 국회 여성 아동 인권 포럼 대표로서 네. 21대 이제 국회 후반기 여가위원장을 이제 맡으셨습니다. 네. 예, 정책과 입법에 대한 이제 포부가 크셨을 텐데, 네. 그런데 아쉽게도 여가부의 그 성과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미진했던 여가위 활동에 대해서 그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또 이제 아쉬움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대통령의 선거 공약 1호였잖아요. 네.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는 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러 나온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력화하는 것이 더 목표였을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뭐 법안도 그렇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아주 원초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여가위 활동이 좀 아쉬웠다, 좀 미진한 부분들이 아쉬운 건 천지죠. 네. 아쉬운 건 천지입니다. 아쉬운 건 예. 천지고 네. 너무 가슴 아팠던 거고요. 이게 단순히 뭐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저출생 이슈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로서 또 기능하고 또 이 폭력의 여성 폭력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뭐 다양한 일들 청소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부추겨 세우고 그러려고는 했었습니다만 또 네. 잼버리 갈등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걸 갈등으로만 받아들이고 이거를 제대로 좀 국회 내에서 풀려고 하는 의지로 다시 이렇게 환원되지 않아서 네. 여성가족위원회의 가족위원회가 이렇게 여성가족부와 함께 네. 호흡 맞추는 게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를 참 열심히 해서 여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정말 많은 이제 포부를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주변의 환경들이 좀 뒷받침이 못 됐던 환경이 많이 뒷받침이 못 됐죠. 예. 그러한 부분에 아쉬움이 좀 네. 많이 있으셨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가위가 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배경에는 이제 새만금 잼버리 공방이 또 있었는데 그렇죠. 여가위에서 그 전에 이제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부실하게 이제 결국엔 좀 운영이 전혀 됐고.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대회인지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잘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태도죠. 네.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행사를 얼마나 꼼꼼하게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정부 자체가 네. 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 자체가 생각이 별로 없었던 느낌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5개월, 6개월쯤 됐나요? 이제 그 잼버리 대회가 이제 끝나고 그렇죠. 8월이었으니까요. 네. 이제는 좀 그 책임론 공방을 좀 한치 좀 떨어져서 네. 어떤 점들이 이제 정말 그 가장 문제점들이었는지 네. 좀 차분하게 좀 복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점상. 글쎄요, 그러니까 부족함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시기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다 내다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화장실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더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했고 좀 조금만 발빠르게 대응했었으면 초기에 그 엄청난 혼란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막 네. 36도, 7도 계속 됐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더위 속에서 사람들의 이 좀 안전과 이 폭염 대책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좀 준비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전혀 안 했더라고요. 제가 가봤었거든요. 네. 가봤는데 뭐 이렇게 쉼터라든가 그 이렇게 뭐 물 준비라든가 아니면 천막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거의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성의하거나 아니면 무책임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 사실 전혀 공감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로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다 했느냐? 그건 다 핑계죠, 사실은. 그때 임박해서 아주
센스 있게 준비만 제대로 했었으면 네. 그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힘을 합해서 잘해야 되는 행사잖아요. 네. 근데 뭐 저는 공방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많이 아쉽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 10월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로 이제 또 난리가 났었죠, 저희가. 시끄러웠었는데 여야 공방 끝에 결국 이제 후보자 자진 사퇴로 네. 결론이 이제 났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지난 2기 내각에서 여가부 장관이 이제 빠졌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던 뭐 그 김현숙 장관이 유임이 됐습니다. 최장수 장관입니다, 지금. 좀 약간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합니다.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예, 현 상황에 대해서 예. 이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대통령을 그때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원장들하고 한번 이제 자리가 있었어요. 네. 국회의장님이 주선한 자리가 있었는데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나오는 장관 제발 좀 임명하지 말아라. 이건 국민이 선택하고 그래야 될 일이지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거는 이 국가가 정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처를 네. 폐지를 목표로 하면서 계속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반복될 수는 없는 거다. 일단 일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존재할 때까지는 네.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굉장한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이 해당 관련돼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도 그렇고 여성가족분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몹시 아쉽죠. 네. 그리고 계속 가장 이상하고 모순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책임을 제대로 못한 여가부 장관이 이 정권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여가부 장관 당시에 김행 후보자는 어떤 각도에서도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인사청문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지명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로서는 슬프죠. 가슴 아프고. 알겠습니다. 예. 좀 그 지나간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복귀하는 그런 이야기를 네. 좀 나눴고 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좀 미래를 돌아볼 네. 수 있고 현안을 네. 좀 살펴보기로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네. 여가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이제 있고 네. 민생 법안을 이제 좀 챙겨야 될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 돌봄 사업 또 이제 한부모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양육비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대표적인 그 민생 법안들인데 이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이제 처리될 수 있을지 좀 처리 좀 하자고. 100일이 안 남았습니다. 처리 좀 하자고 또 뭐 이렇게 전화하고 이러는데 네. 이게 모든 것이 약간 이제 그 여가부 장관 이제 임명자가 중도 사퇴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정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테이블에 나오려고 하지 않죠. 여당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여서 최대한 저희는 좀 불러내서 이 법안 처리하고 이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이제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서 이 위기 임신 여성들 그런 걸 지원하는 문제 그런 법안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고등학교 자퇴 청소년 지원법 빨리 통과시켜야 되고요. 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 고소 기준 낮추는 개정안 등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개할 준비는 저는 정말 돼 있고 뭐 지금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여당이 나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장관은 빨리 좀 법안 소위 열자라고는 하는데 네. 여당 쪽에서 꿈쩍을 안 하네요. 그런 민생 법안들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가장 꼭 좀 우선순위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법안이 있을까요? 이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나 고등학교 자퇴 청소년 지원법 같은 부분들 좀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기 임신 여성들 지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지금 뭐 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리 소중하게 이제 지켜나가고 같이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법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여야 간의 날선 대립 속에서도 또 한 목소리를 낸 또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여성폭력 대응
그 예산이 삭감한 것을 이제 질타를 한 네. 부분인데요. 가정폭력, 성폭력, 또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위험이 점점 더 그 수위를 더해 가는데 여가부는 관련 예산은 이제 삭감, 폐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새 예산안에서 복원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일부가 조금 된 거죠. 일부 조금 됐는데 대체로는 거의 원안대로 갔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9% 늘어서 1조 7,234억 원으로 확정됐고, 네.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82억 원 정도밖에 못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못 늘린 거죠. 네. 못 늘린 거고, 그 여성폭력 방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채 통과됐습니다. 마지막에 사실은 거의 이게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일부 보고를 몇 가지 시키면서 중요 이제 사안이 되지 못했죠. 이게 뭐 그 지방 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R&D 부분들 이제 다시 좀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중에 새만금도 이렇게 복원시켜야 되는 것들에 가려져서 네. 사실은 이 제대로 좀 여성 폭력이라든가 청소년 지원 관련한 부분들에서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그 되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궁금한 점을 좀 네.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정치를 시작하시게 됐나요? 정치 권력을 제대로 한번 네. 제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삶에서 이렇게 지켜왔던 원칙들 속에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점들을 풀어보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여성? 세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변하고 이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전문성을 그동안 쌓아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변되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일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갖춰졌다라고 봤습니다. 네. 용인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신 걸로 이제 네. 알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이제 출마를 해서 사실 지역구로 옮겨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죠. 네. 따님이 최근에 운동화 2켤레를 선물을 했고 네. 열심히 그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신다고 네. 오늘도 그 운동화를 신고 출연을 하셨는데요. 예. 어떤 각오로 요즘에 뭐 이런저런 그 용인 지역구 또 이제 그 주민들도 만나시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실 텐데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처인구는 되게 좀 보수적인 선택들을 많이 해오셨던 지역이에요. 아까 처인구요? 처인구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용인 가분 그런데 그래서 주변에서 괜찮겠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자연은 아름답고 또 이 활력 넘치는 산업 개발이 공존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새로운 선택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책임감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이런 지역에서 계속 감옥을 가셨었거든요. 그 전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속 감옥 가셨는데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온전히 지역이 예쁘고 아름답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에 이렇게 온전히 투자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나와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1분 정도 더 드릴까요? 아니 마무리를 할까요? 마무리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를 통해서 2023년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4월까지 운동화가 상태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네. 의미 있는 요즘 선물을 워낙 잘 만들어서 가지시고 열심히 이런저런 활동하시는 모습 관심 있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